싶었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정말 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돼서 이렇게 함께 얼굴 보고 웃으면서 수업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모두 건강하게 계시죠? 네, 이렇게 영상으로 수업하게 됐는데요. 함께 또 즐겁게 수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는 프랑스를 구한 여전사 잔다르크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건데요. 유럽에서 강자하면 보통 영국과 프랑스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두 강자들은요, 지금도 그렇게 사이가 좋은 편은 아니지만, 몇백 년 전에는, 오랫동안 전쟁도 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때, 영국보다 프랑스가 많이 밀렸는데, 이때 프랑스를 구하기 위해 나타난 소녀 장수 바로 잔다르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저랑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프랑스를 구한 여전사 잔다르크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눈으로 책을 읽으면서 저를 따라와 주세요. 이웃나라의 왕자와 공주가 결혼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둘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은 두 나라에서 왕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서로 왕이 되려고 두 나라 사이가 나빠지기도 했어요. 바로 프랑스와 영국이 그랬죠. 영국 왕은 프랑스 왕이 되기 위해 전쟁을 시작했어요. 영국 왕의 속마음은 바로 프랑스의 땅을 차지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영국의 에드워드 3세 왕이 말했어요. 나는 영국의 왕 에드워드 3세이다. 내가 프랑스 왕을 해야겠다. 이에 지지 않고 프랑스 왕도 말했죠. 무슨 말이냐? 프랑스 왕은 바로 나 필립 6세이니라 라고 말이죠. 서로 왕의 자리를 놓고 다툼이 있었죠. 자, 그러면 왕이 되려면 이걸 가져가야겠죠. 자, 왕관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그 뒤에도 영국 왕들이 프랑스 왕의 자리를 탐내면서 전쟁은 매우 길어졌어요. 전쟁 중에 몇 번 휴전을 했지만 무려 116년 동안이나 싸워서 바로 이 전쟁을 100년 전쟁이라고 하지요. 두 나라의 전쟁이 75년째 이어지던 어느 날이었어요. 프랑스의 동네미 마을에서 잔다르크가 농부의 딸로 태어났어요. 그로부터 10년 뒤 프랑스 왕이 죽게 되자 다음 왕이 될 계승자는 프랑스의 샤를 왕자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영국이 프랑스의 왕위를 차지하며 두 나라를 하나로 합치려는 속셈을 보였죠. 그래서 프랑스와 영국은 또다시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영국의 군인들은 잔다르크가 사는 바로 동네미 마을에 쳐들어와 물건과 가축을 빼앗고 집들을 불태우며 사람들을 마구마구 죽였죠. 그녀는 신앙심이 깊었지만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집에 정원을 거닐고 있을 때 성당 쪽에서 눈부신 빛이 비치며 천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프랑스를 구하고 샤를 왕자를 랭스의 대성당으로 모셔오너라 라고 말이죠. 그녀는 천사의 말을 전하기 위해 왕자님을 만나려고 했어요. 그러나 신하들은 천사의 계시를 받았다는 잔다르크의 말을 믿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왕자님을 찾아보라며 그녀를 시험했어요. 왕자님은 신하의 옷을 입고 변장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왕자님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천사가 말한 성당으로 가서 숨겨져 있던 칼도 찾아냈지요. 그때서야 사람들은 그녀를 믿게 되었고 샤를 왕자는 잔다르크에게 아끼던 말과 갑옷을 내려주며 영국과의 전쟁을 이끌게 했어요. 잔다르크는 흰색 깃발을 흔들며 크게 소리쳤어요. 오를레앙에서 프랑스를 위해 영국과 싸우자! 라고 말이죠. 자, 그림에 잔다르크가 깃발을 들고 있죠? 깃발을 붙여볼까요? 또 샤르 왕자가 주신 갑옷과 칼도 붙여보세요. 지난 30년 동안 프랑스가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서 승리는 영국 쪽으로 기울고 있었죠. 하지만 잔다르크가 오를레앙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며 전쟁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그리고 그녀는 왕자님에게 랭스의 대성당으로 가자고 했죠. 프랑스에서는 그곳에서 대관식을 해야만 왕으로 인정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자, 왕관 스티커를 한번 붙여볼까요? 그리고 파란 네모 박스에 땡땡땡이란 왕의 즉위식이에요. 뭘까요? 바로 대관식이죠. 대관식이란 왕의 즉위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샤를 왕자는 영국군에게 포위되어 랭스에 갈 수 없었지요. 하지만 잔다르크와 함께 무사히 도착해서 대관식도 성공적으로 올리고 프랑스의 왕이 될 수 있었어요. 바로 그가 샤를 7세이지요. 자, 그림을 보시면 바로 대관식에서의 당당한 잔다르크의 모습이에요. 정말 당당해 보이죠? 그리고 그 옆에 교황님에게 왕관을 받으며 대관식을 치르고 있는 샤를 7세의 모습도 보이죠? 자, 스티커로 교황 모자와 왕관을 붙여주세요. 그 뒤에도 잔다르크는 항상 앞장서서 프랑스 군대를 이끌었으나 영국군에게 포로로 잡혀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영국은 그녀에게 어떤 죄를 씌웠을까요? 바로 마녀라는 죄를 씌워서 화형시키고 말았어요. 자, 불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1453년 100년 전쟁은 바로 프랑스의 승리로 끝이 났어요. 용감했던 잔다르크의 활약이 있었기 때문이죠. 프랑스는 영국에게 잔다르크의 재판이 잘못되었다며 항의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1456년 영국은 재판의 잘못을 인정했죠. 잔다르크는 세상에 없었지만 명예를 되찾게 되었어요. 잔다르크와 우리나라 유관순의 비슷한 점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잔다르크의 이야기 재밌게 잘 보셨나요? 그러면 확인하는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1번 100년 전쟁을 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네, 프랑스와 영국이죠. 2번 프랑스의 왕이 되고자 100년 전쟁을 처음 일으킨 영국 왕은 누구였죠? 에드워드 3세였죠. 3번 100년 전쟁은 모두 몇 년을 했을까요? 100년? 116년? 네, 100년이 조금 넘은 116년 동안 전쟁을 했다고 해요. 4번
프랑스의 왕자님이 잔다르크에게 내려준 선물은 무엇일까요? 아까 두 가지를 내려줬죠? 바로 말과 갑옷이었죠? 5번. 영국이 잔다르크를 화형시킨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마녀라는 이유를 씌워서 화형을 시켰죠. 안타까운 죽음이에요. 자, 그러면 키트 중에 이 그림 아까도 보셨는데요. 교재에 나오는 바로 이 그림은 장 오기스트 도미니크 앵그르가 그린 샤를 7세 대관식의 잔다르크의 모습이에요. 자, 왼쪽의 그림이 원본이고요. 오른쪽의 그림은 모사화예요. 자,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서 한번 다른 곳 10곳을 찾아보실까요? 어렵다고요? 그러면 저와 함께 찾아봐요. 자, 여기 보이시죠? 잔다르크의 머리 뒤에 보면 동그란 천사가 쓰고 있는 그런 것 같은 동그라미가 있는데요. 이쪽의 그림에는 없어요. 자, 두 번째는 어디 있을까요? 갑옷을 한번 볼까요? 갑옷에 X자 표시가 왼쪽에는 하나밖에 없는데 오른쪽에 3개나 있네요. 또 어디가 다른 곳일까요? 찾으셨나요? 네. 자, 우리 잔다르크가 차고 있는 칼을 보세요. 그런데 손잡이가 없어요. 자, 다음은 잔다르크가 입고 있는 옷을 보시면 왼쪽에는 예쁜 꽃무늬인가요? 무늬가 있는데 오른쪽에는 없어요. 자, 그리고 또 자, 옆에서 있는 사람 보면 책을 들고 있는 이 사람은 왼쪽에는 머리에 띠를 두르고 있는데요. 띠가 반쯤 지워져 있네요. 자, 아래쪽에 투구와 장갑이 있는데 이 장갑이 보시면 안에 빨간색인데 오른쪽엔 색깔이 없어요. 자, 투구에도 이상하죠? 투구의 잎이 없네요. 왼쪽엔 양동이가 하나인데 오른쪽엔 2개예요. 네.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는 남자아이 뒤에 어떤 여자분이 손에 뭔가 들고 있는 거 보이나요? 네, 그런데 오른쪽에는 없네요. 자, 잘 보셨나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잔다르크 재밌게 마쳤습니다. 두 번째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저와 함께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눈으로 읽으면서 잘 들어보세요. 콜럼버스는 이탈리아의 항구 도시 제노바에서 태어났어요. 그는 바다를 보면서 다른 세상에 가려는 꿈을 키웠죠. 그 시기에 유럽 사람들은 아시아에 무척 가고 싶어 했어요. 아시아에는 황금과 향료 등 좋은 물건이 많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향료란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후추 같은 양념을 말해요. 고기를 주로 먹는 유럽 사람들은 이 향료가 꼭 필요했던 거죠. 자, 그러면 콜럼버스는 어떻게 이 동양에 향료와 황금이 많이 난다는 걸 알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그 이전에 중국에 다녀갔던 마르코 폴로가 여행책을 만들었는데 여행책이 있는데요. 그 동방견문록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유럽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콜럼버스도 이 책을 통해서 아시아에게 가보고 싶다는 꿈을 키웠겠죠. 자, 동방견문록 책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그리고 지도에 마르코폴로 글자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다 붙이셨나요? 그런데 향료 가격이 너무 비쌌어요. 그래서 아시아로 직접 가서 향료를 구해 팔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높은 산맥과 사막을 지나야 하는 위험하고도 아주 먼 길이었어요. 바다로 가는 길은 더 위험했으나 용기 있는 몇몇의 탐험가들은 아시아를 향해 배를 타고 동쪽으로 나아갔지요. 하지만 콜럼버스는 지리학자에게 지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리고 난 뒤 동쪽으로 갔을까요? 아니요. 서쪽으로 향해 갈 것을 결심했대요. 남들이 가지 않는 서쪽으로 가도 인도가 나올 거야. 왜? 지구는 둥그니까. 라고 생각했겠죠? 콜럼버스는 항해 자금을 지원해줄 후원자를 찾았어요. 하지만 이탈리아 사람들은 도와주기는커녕 그를 비웃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를 떠나 에스파냐의 이사벨라 여왕을 만나 항해 계획을 설명하고 또 경제적 도움을 약속받게 되었어요. 콜럼버스는 세 척의 배를 타고 서쪽으로 향했어요. 자, 그 배가 바로 니냐호, 핀타호, 산타 마리아호예요. 배 글자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그런데 지리학자는 지구 크기를 아주 작게 말해줬대요. 이렇게요. 4분의 1로 설명해 주었어요. 콜럼버스는 지구 크기가 그 정도라면 서쪽으로 항해해도 한 달 정도면 인도가 나올 거라고 판단했죠. 그리고 에스파냐를 떠난 지 정말 41일째 정말로 낯선 땅에 도착했어요. 콜럼버스는 그곳을 인도라고 생각했죠. 인도로 가는 새로운 바닷길을 자신이 처음 개척한 거라고 믿었어요. 또한 그곳 사람들을 인도 사람이란 뜻으로 인디오라고 불렀지요. 지금은 원주민이란 뜻의 인디헤나라고 부르고 있어요. 콜럼버스는 긴 항해를 마치고 에스파냐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귀족들이 그의 업적을 깎아내리자 콜럼버스는 그들에게 달걀을 세워보라고 했죠. 그들은 당연히 달걀을 세울 수 없었죠. 콜럼버스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달걀을 세웠어요. 어떻게 세웠을까요? 네, 맞아요. 달걀을 깨진 달걀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이렇게 달걀을 깨주니 밑이 평평해서 달걀이 섰다는 거죠. 그러자 귀족들은 그 방법은 누구나 할 수 있다며 비웃었어요. 그들에게 콜럼버스는 말했어요. 남이 하는 것을 따라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모두 동쪽으로 갔지만 난 처음으로 서쪽 항해를 했다고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믿고 용기를 냈기 때문이죠. 무엇이든 처음에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내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법으로 생각하는 걸 콜럼버스의 뭐라고 할까요? 네, 다 알고 있죠? 달걀이라고 표현한다고 해요.
콜럼버스는 1492년 이후로 모두 몇 번이나 갔을까요? 네, 4번의 항해를 했대요. 자기가 발견한 땅을 계속 인도로 알고 말이죠. 그러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탐험가 아메리고 베스푸치가 그곳이 인도가 아니란 걸 밝혀냈어요. 그래서 그 대륙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네, 아메리카 대륙이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아메리카로 이주해온 유럽 사람들은 그의 업적을 생각하며 컬럼비아라는 나라 이름도 지어주었어요. 컬럼버스의 탐험으로 아메리카와 유럽 대륙 사이에 동물과 식물 그리고 많은 것들이 서로 전파되며 세상은 달라지기 시작했죠. 자, 여러분은 혹시 가고 싶은 나라가 있나요? 가고 싶은 나라를 적어보고 왜 가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인도 글자 스티커 붙이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자, 콜럼버스 재밌게 공부했나요? 그럼 확인하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콜럼버스의 고향은 어느 나라입니까? 어느 나라였죠? 네, 바로 이탈리아였죠. 하지만 이탈리아 사람들은 콜럼버스를 오히려 비웃고 도와주지 않아서 에스파냐로 가서 에스파냐 여왕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죠. 2번. 콜럼버스의 항해에 도움을 준 에스파냐 여왕은 누구일까요? 네, 바로 이사벨라 여왕이죠. 3번. 콜럼버스는 항해를 할 때 어느 쪽으로 했나요? 동쪽? 서쪽? 어느 쪽이죠? 네, 맞아요. 서쪽으로 갔죠. 4번. 콜럼버스가 발견한 땅이 인도가 아니란 걸 밝혀낸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륙의 이름도 이 사람의 이름을 땄죠. 자, 그 이름은 바로 아메리고 베스푸치예요. 네. 자, 5번. 콜럼버스의 업적을 생각해 지어준 나라 이름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콜럼비아죠. 네.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하는 문제까지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자, 아까 책을 읽어나가면서 안 했던 부분이 있죠. 네, 9쪽에 한번 펴보실까요? 자, 보내드린 키트를 보시면 키트를 떼어내서 번호가 있어요. 그 번호대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붙여서 놓고 할핀으로 10쪽에서 9쪽 방향으로 할핀을 꽂은 다음 이 키트들을 순서대로 올려놓고 할핀을 접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스티커 중에 아메리카 대륙, 서인도, 인도 스티커를 이렇게요.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달걀이 하나씩 들어있죠. 자, 달걀을요, 아주 아름답게 우리 여러분들이 예쁘게 꾸며보세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정말 미국과 또 프랑스의 잔다르크 잘 들어보셨죠? 네, 이렇게 나라를 위해 또는 나라를 발견하면서 이름을 남긴 두 분 우리 꼭 기억하면서 네,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